다이빙 벨이라는 생소한 장비 이름.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듣고 이제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이빙 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 투입이 돼서 구조 수색 작업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알파 잠수 대표 이종인 대표가 이 장비를 직접 싣고 진도 해상으로 가서 구조 작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지만 정부는 끝내 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방금 사고 해역에 갔다가 다이빙벨을 물속에 투입하지 못하고 다시 팽목항으로 돌아온 이종인 알파 잠수기공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자, 이런 인사를 여쭙기도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 오늘 새벽에 팽목항에 도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큰 장비를 가지고 또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경 당국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네네. 예, 오늘 오전에 그 협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전 초기에는 굉장히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네. 밀고 밀리다 결국은 이제 그 결정을 내려줄 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됐는데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네. 오전 거의 다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도 된다 이제 얘기가 돼서 갔었는데 네. 또 가니까 누가 그래도 된다고 또 그랬는데 얘기가 좀 혼자 들은 게 아닌데 네. 참.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거기에 그 작업 지금 현재 이제 벌리고 있는 그 수색 작업 그 현장에 우리 빠지가 가면 이 다이빙 벨을 운영을 하려면 빠지 위에 크레인을 탑재해서 네.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이제 설치돼 있는 그 빠지 그 부선하고 앵카선이 교차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로 결국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제한된 데서 정부에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런 어떤 구조 작업을 하는데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웠지만 다시 태양을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팽목항에서 협의를 하다가 사실 말이 좀 엇갈렸었군요.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다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해역으로 출발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바지선에 크레인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크레인이 지금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장 바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 다이빙 벨을 들어서 이렇게 투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거기 지금 바지선에 계신 분들에게 작업에 방해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바지선에 있는 사람들하고야 방해가 안 되겠지만 이제 거기서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배 침몰선 이제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전체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작업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겠죠. 새로운 게 없던 게 와서 있으면. 없던 게 와서 방해가 된다. 예. 근데 바지선 자체가 원래 없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바지선은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최근에 투입이 됐고요. 예. 거기 투입이 돼서 이제 조그만 배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올라왔을 때 또는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작업이나 이럴 때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런 일에서는. 그래서 널찍한 어떤 휴식 공간, 준비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준비된 거고. 저희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그 바지를 치우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좀 거리 떨어뜨려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어차피 옆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같은 얘기를
10번 이상 하면 네. 제가 알아들어야죠. 음. 그렇다고 그래서 제 어떤 뜻에 안 맞는다고 그걸 뭐 부정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음.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네.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해경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 작업의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통보죠. 예. 거기 음. 작업 책임자가 누굽니까? 책임자는 이제 뭐 여기 그 조직상 네. 이런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죠. 네.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현장 하여튼 지휘 책임자. 네. 그렇죠. 네. 현장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또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저희가 됐겠죠 뭐. 네. 자, 이 다이빙 벨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네네. 그 해역에 투입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요. 뭐 굉장히 무거운 네. 컵이라고 생각하면 돼. 큰 종이요. 에밀레 종 같은 거. 에밀레 네. 종을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쭉 매달아서 크레인으로. 네. 그러면은 그 에밀레종 안쪽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가 거기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고. 네. 그렇게 해서 쭉 내리면 조류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타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여기에는 많이 이제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직접. 네.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조류에 영향 안 받고 그다음에 일하는 작업자들이 공기 공간 종 네. 속에 있으니까 예. 수직 이동을 하게 돼요. 아래로 내려갈 때 또는 어느 작업 시점에서 올라올 때. 네.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떤 작업 시간이 본의 아니게 늦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 밑에서 무슨 장애물을 만났다든가 이제 어떤 미로를 헤매다가 네. 그랬을 경우 그 벨에 들어오면은 위에서 이제 TV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체크해서 그다음에 알아서 이 감압이 되는 과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버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안전한 장치죠. 그리고 덜 춥고 오르락내리락 할 동안 조류라는 3노트 4노트 그러는데 그런 거와 끌려오질 않게 되니까 덜 피곤하고. 네. 그래서 다이버가 안전한 거죠 결국은. 그런 장비고 이 장비는 지금 이제 뉴스나 어떤 이런 특집 보도를 각 방송국에 도와주는 그런 데서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조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출연들을 하는데요. 네. 그 전문가들이 무슨 근거로 이 잠수 벨, 이 다이빙 벨에 대해서 그렇게 좀 깊이 없고 책임 없는 그런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그런 소리들을 하는지 네.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구조 군안이 저희는 이제 24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그런 아주 난해한 공사 때문에 그런 작업 때문에 2000년도에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여기보다도 더 깊고 그 조류가 센 남해안의 저쪽 세 군데에서 벌써 14년, 13년, 12년 이렇게 그때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미 써보셨군요. 그러면 입증이 된 거고. 네. 여기 실제 이제 다이버들도 여기 자원 봉사하려고 온 다이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들어가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믿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알려져 있는 장비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경에서 리젝트가 됐다고 거기에서 거두는 뜻의 어떤 그런 발언을 하는데 보니까 전혀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참 좀 그거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예.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좀 음, 이런 게 쓰여졌으면 참 좋았는데 네. 예, 뭐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또 어떤 일단 변화가 있을까 해서 그 가능성은 아직은 열어두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 혹시 말이에요. 그 이종인 예, 대표께서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예, 예. 정부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군 당국이나 해경에서 이런 투입을 막는 건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아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어떤 그 일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쯤은 뭐 다 챙겨서 뭐 현직에서 떠난 사람들일 거고, 예. 그래서 이 일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을 거고, 네. 단지 어떤 그 효율성 문제에서 네. 너무 주변에 어떤 이루어진 일하고 비교했을 때 그 작업 결과가 차이가 나게 뭐 좋거나 음. 나쁘거나 하면은 그 채택이 되기 힘든 현실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이빙벨을 투입을 해서 만약에 네. 결과가 나빠도 물론 안 되지만 예, 결과가 좋아도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그건 참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뭐 가족들도 이제 너무 지쳐갖고 네. 예, 지금 뭐 좀 벌써 며칠입니까? 그래서 좀 저도 좀 이걸 가져오면서 뭐 지금 가져온 시기가 저로서는 최대한으로 이제 뭐 노력을 해서 그 가능한 시기에 지금 온 건데 그나마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해서 뭐 돈 들여서 왔는데 네. 좀 역할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좀 일단 오늘은 대실망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좀 알려져서 그 실종자 가족들께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종인 대표님 연결을 했습니다. 혹시 예. 실종자 가족 대표들과는 만나 보셨는지요? 이게 저기가 될 때 그런 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누구한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앞으로 계획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뭐 해난 구조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다이빙벨과는 무관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실종자 가족들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초기에 그 구조당국에서 투입했던 잠수 요원들이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물속에서 10분 내지 15분밖에는 작업을 못하는 그런 산소통 장비를 메고 투입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마치 그 첫날, 둘째 날 수중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 것처럼 발표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군요. 네. 장비를 보실 때 지금 우리 구조 요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나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깊이에 따라 이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그 견디는 시간은.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도 현장에서 봤지만 이제 저희 탱크 하나짜리 네. 하나짜리를 밀고 들어갔을 때 10m 깊이에 들어가면 약 한 50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20m면은 뭐 사람 그 호흡량이나 운동량 그 주변 환경하고 좀 틀리지만 네. 그래도 한 30분 정도.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알려졌다시피 이제 지금은 조류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지만 네. 사고 초기에는 조류가 셌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야가 없었고 네. 뭐 자연 환경도 안 좋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숨을 숨 쉴 양이 충분했어도 네. 가쁘게 쉬게 되고 뭐 이래서 아마 뭐 10분 길어야 10분 뭐 이렇게 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도 뭐 한 20m 넘었으니까. 그러면 그 실종자 가족들 주장이 맞군요. 예. 그러면 첫날 수중 구조 작업은 뭐 첫날뿐만 아니라 수중 구조 작업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네. 해양경찰 뭐 특수구조단 해군
초반에 네. 그렇게 했다고 이제 뭐 선내 시도를 하려다가 못하고 시도했다고 발표했다가 시도는 없었다 이렇게 정정 보도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결과가 없었던 거죠.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없었다고 얘기를 해도 될지, 예, 음. 뭐 좀 그렇군요, 그거는. 네, 뭐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 물론 열심히 예, 노력하고 예. 특히나 예,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야 네.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목숨 문제는 걸어야죠.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발표하지 않고 마치 구조 작업을 입체적으로 한 것처럼 뭐 투입 선박 숫자라든가 비행기 대수라든가 또 야간 작업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풀렸다는 부분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제가 이제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도 저는 이제 뭐 그 가족은 아니지만 네. 항상 뭐 지금 이번 사건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슬프고 분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건이. 네. 그래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국을 주고 이래야지 배가 불러지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뭐 맛있는 뭐가 올 겁니다. 접시가 은으로 된 게 100개, 젓가락이 있고 거기 그릇이 금으로 된 국그릇이고 거기에는 소고기가 담길 것이고 쭉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밥은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돼갖고 뭐 굶어 죽었어.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우렁당했다는 어떤 느낌이 네. 그 쓸데없는 거 거기 들어가서 생존자를 조사하고 들어가서 어디가 됐건 어떤 네. 난이도가 있건 그걸 했어야지. 왜 비행기가 20대가 뜨고 다이버가 600명이 있었고 특수 그거는 얘기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해방되고 무슨 정부 수립하고 어떤 그 형식과 구호에만 끝인 뭐 그런 어떤 저기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을 진짜 배하고 주는 거라면 네. 좀 그랬어야 되는데 어루만져 늦게라도 이제 어루만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예. 제가 혹시 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여전히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 변침의 원인이 변침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항해 쪽에는 뭐 저도 항해사 조그만 배 항해사 면허는 있고 배를 몰고 다니지만 네. 그 큰 배의 어떤 뭐 변침 급전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배가 넘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처음에 생각했을 때 들리는 얘기가 7시 몇 분에 뭘 타고 넘어갔다는 등 그다음에 물이 막 쏟아 들어왔다는 등 이렇게 해서 그 두서없이 막 정보들이 들려와서 예. 아이고 저 졸다가 섬 가까이 가서 뭐 암초 타고 넘어갔구나 이러고 뭐 생각을 했었죠. 근데 계속 일관적으로 지금 전침에 큰 배가 넘어갔다 뭐 이걸로 가서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 뭐 수사 결과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네. 뭐 결과를 특별하게 두고 뭐. 봐야겠군요. 예, 그렇죠. 예. 예, 오늘 뭐 장시간 바다에 있다 오셨는데 이렇게 전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자, 이종인 알파 잠수기공 대표와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